안녕하세요. 컴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10월 12일 오전 9시 3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2,539달러입니다. 그래도 금요일 밤에 장대 양봉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뭐 일봉 마감도 그렇고 주봉 마감도 그렇고 잘 마무리를 했어요. CME 차트는 일봉상 주봉상 22AMA 위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 구조의 센터 라인은 뭐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조의 센터 라인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꼬리를 잠깐 깨는 듯 했지만 뭐 일봉상은 다 말아 올렸고요. 그리고 지난 8월부터 이어진 이 상승 채널의 중단 또한 잘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그래서 뭐 상황이 뭐 조금 위기가 있긴 했지만 뭐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놨지만 이 추세가 이제 어떻게 될지가 꽤나 중요했었는데 일단은 차트가 말아 올려졌어요. 4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 추세의 지지 여부도 좀 상당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차트가 일단은 밀어 올려졌습니다. 그렇죠. 그 떨어지기 전에 이 캔들을 조금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떨어지기 전에 이 캔들, 이 캔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만약에 이게 추가적인 하락을 할 차트였으면 아마도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 이 추세를 한번 깨긴 했지만 프레임 무빙으로 만들고 다시 원래 추세를 회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침에 잠깐 테스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양봉이 살짝 뜨고 있는데 이 추세를 뭐 지속적으로 지켜낼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정고점 돌파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 추세가 지켜지는지의 여부를 조금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 추세가 지켜지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또 하나 이제 불플래그 패턴이 하나 만들어졌죠. 불플래그 패턴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돌파 여부도 조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조의 돌파 여부도 보시게 되면 신뢰성이 상당히 조금 높은 채널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중단의 저항,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지만 뚫리고 나서 이제 한 방에 지금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에 대한 돌파만 일어나게 되면 무난히 좀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두 개 추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 역시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 8개월이 넘는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되느냐 이거죠. 이 8개월이 넘는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될 것인가. 그리고 3개월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이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관점에서는 결국 여기가 이제 언제 돌파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여기가 이 크로스되는 자리가 언제 돌파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전히 상방 돌파의 가능성이 여기를 터치할 가능성보다는 상방 돌파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2021년 4분기와 상당히 조금 비슷한 모양새를 띠고 있다는 부분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또는 12월에 엑시탈 마음의 준비를 반드시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11월 또는 12월에 엑시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봉상의 중장기 평선 위로 다시 한번 차트를 밀어 올리는 데 성공했고요. 주봉상 보시게 되면 22MA 위로 차트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MG 차트 같은 경우에는 주봉 마감을 했거든요. 이미 CMG는 이미 주봉 마감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22MA 위에서 주봉 마감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봉 마감도 마찬가지고요. CMG는 주봉이 지금 양봉이죠. 아마도 잘하면 다음 주에 이 주봉을 지금 일반 달러나 테더 차트는 주봉이 지금 음봉인데 잘하면 이 음봉을 양봉으로 바꾸면서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실현해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상당 부분이 좀 이때하고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뭐 단순히 차트 시기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이때하고 너무 비슷하죠. 결국 60주 EMA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오는 모양이죠. 이때도 60주 EMA의 지지를 받고 고점 돌파가 나오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2MA가 살짝 깨지면서 22MA가 살짝 깨지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ABC 파동이 완성이 되는데 이때의 모양새가 그대로 재현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때의 모양새가 상당히 재현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때 기준으로 이제 뭐 알트코인까지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이때 21선 저항 받았던 여기가 이제 1차 탈출 라인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61선 저항을 받았던 이때가 이제 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 최후의 탈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20 그다음에 60 주봉이 평선은 워낙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차트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이 실현 가격 차트도 반드시 모니터링을 조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때하고 너무 똑같아요.
한번 아래로 떨군 다음에 결국 3개월에서 6개월 밴드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지금도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밴드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저항 받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1개월에서 3개월 밴드의 지지를 받죠. 지금 1개월에서 3개월 밴드에 지지받는데 결국 주봉으로는 성공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정고점이 돌파되고 이제 여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이때 보면 12월에 다시 한번 이 보라색 1개월에서 3개월 밴드가 차트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자, 다시 한번 1개월에서 3개월 밴드 아래로 차트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그게 이제 6월 15일이었고요. 지난 6월 15일. 다시 한번 이제 진짜 그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이때도 이제 여기가 되겠죠. 5월 13일이죠. 5월 13일 일본 기준. 이거 두 개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도 자리를 잡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고점은 좀 더 한 달 정도 일찍 나오지만 실제 알트코인 고점은 조금 더 가는 경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부분하고 지금의 부분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부분을 좀 계속 강조드리고요. 이게 트럼프가 돼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이때도 여기 조금 이제 여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조금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 결국 11월 초에 이때도 이제 호재를 하나 터뜨리고 결국 물량을 다 떠넘겨 버렸거든요. 개미들한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때도 여기에서 정확히 호재가 터집니다. 11월이거든요. 그리고 그 힘으로 종고점을 돌파를 해요. 그 힘으로 종고점을 돌파를 하는데 결국 여기에서 이제 트랩을 만들고 개미들한테 물량을 이제 다 떠넘겨 버렸거든요. 이제 이 구조는 제가 이제 워낙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반복될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은 다시 한번 이제 재현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조금 긴장하면서 연말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결국 정확히 선물 ETF가 통과되거든요. 이때 분위기는 전부 다 종고점 돌파했으니까 크게 가자라는 분위기가 이제 성립이 되던 때였거든요. 이때가. 근데 결국 여기에 있는 물량의 대부분을 그 호재를 이용해서 탈출시키고 차트가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어쩌면 좀 이 가능성도 계속 머릿속에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돌파하면서 이제 트럼프 당선이라는 호재가 터지고 그 트럼프 당선이라는 호재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세력들의 물량을 조금 넘기는 던지게 하는 국면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조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또 중요해지거든요. 만약에 지금이 2021년 4분기라면 도미넌스가 아마도 하락을 할 거고 만약 지금 2020년 4분기라면 만약 이때라면 2020년 4분기라면 이때 국면이라면 아마 흡성장이 나올 거거든요. 이때는 이제 정확히 10월 11월쯤이었어요. 연말이었는데 그래서 이 두 개의 관점에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월봉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봐야겠죠.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10월 11월이었거든요. 결국 이 두 개의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도 이제 월봉상 정고점에 뚫렸을 때가 역시나 10월 11월이었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남은 기간이 요 구간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면 이 바나나 존이 기다리고 있는 이 구간이냐의 문제인데 그걸 확인하는 가장 큰 척도가 뭐라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방향성을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제 장대 양봉은 바뀌는데 이때는 이제 강한 합성장이 연말까지 이어졌고요. 이때의 경우에는 강한 똑같이 10월 캔들에서 10월 캔들 10월 11월 캔들에서 이때는 강한 흡성장이 나왔고요. 이때는 10월 11월 캔들에서 강한 알트코인 불장이 나왔다는 부분을 꼭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디파이부터 해서 알트코인들이 막 날뛴다. 특히 이제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특히 트럼프 아들내미가 디파이에 미쳐 있거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마지막 4분기를 작성했던 알트코인들이 다 디파이 계열이었습니다. 루나 그때 니어 그다음에 뭐 아발란체도 그렇고 그때 뭐 최고의 TVA를 자랑했던 알트코인이 루나였죠.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될지는 조금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과연 2020년 4분기가 될지 2021년 4분기가 될지 그렇게 되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 분명히 성격이 나뉠 것이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 성격이 나뉠 거라는 거. 만약에 지금이 2020년 4분기라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만약에 지금 2021년 4분기라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디가 있죠?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결국 알트코인장이 끝나는 알트코인이 이렇게 12월까지 떨어진 걸 도미넌스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 고점은 2021년 11월에 나왔지만 알트코인은 12월까지 달렸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될지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올라설지 그걸 연말까지 지켜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겨울에 어쩌면 대탈출을 한번 해야 될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오히려 트럼프 당선을 이용해가지고 야 이제 진짜 코인 불장 온다라는 그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 물량 정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도미넌스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야 이거 내년까지 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면 알트코인 분량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라는 거고 비트코인의 고점도 훨씬 더 올라가는 거고 알트코인의 기대 수익도 훨씬 더 올라간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상황이 오든 둘 다 이득이 될 수 있게 조금 계좌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네. 만약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알트 매수 찬스가 한 번 더 오는 거죠. 여기에서 한 번 더 오겠죠.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고점에서 알트 매수 찬스가 한 번 더 오는 거죠. 네. 어덜스 도미넌스가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차트가 상당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덜스 도미넌스가 무난히 이제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대형 알트들은 조금 힘겨워할 수도 있겠지만 어덜스 도미넌스는 무난히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미 이 저항은 뚫어냈어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한눈에 여기를 뚫고 나서는 지지를 계속하면서 알트코인이 솟아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아래로 내려오고 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특히 여기에서 거의 한 달 내내 저항을 받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뚝 떨어진 모습이 다시 재돌파했거든요. 네. 지난 4월 이후로 무려 거의 5개월, 6개월 만에 재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좀 홀딩하는 전략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최소 여기 라인 때까지는 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세를 이제 뚫을지 아니면 여기서 좀 장기 시나리오 이렇게 여기를 이제 뚫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네. 뭐 이런 1.618 라인까지 여기거든요.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만 만약 이제 여기에서 저항을 받게 되면 아마도 이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를 계속 횡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는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향성이 나오는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높은 확률로 결국 여기가 이제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여기를 못 뚫고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이제 이 방향성이 나온다는 거죠. 이 빨간색 방향성이. 알트 멸망 시나리오죠. 쉽게 말씀드리면 알트 멸망 시나리오가 결국 발동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알트 멸망 시나리오가 발동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여기가 이제 지지 레벨인데 최악의 경우 뭐 이런 라인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도 이제 딱 연말까지 만약에 흡성대법이 나오게 되면 내년에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나오고 끝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미래는 정말 제가 봤을 때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고 상당히 좀 비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이번 알트코인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 대표적인 이제 밈코인장인데 이런 세기 밈코인이 올라갔을 때 그 끝이 좋았던 케이스는 하나도 없죠. 네. 주식장의 마지막 설거지가 뭔가요? 이른바 페니 주식들 있잖아, 페니 스탁들 몇십 원짜리, 몇백 원짜리 동전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뭐 대표적 게임스탑과 같은 그런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발광을 시작하면 그게 이제 끝물이라는 거죠. 네, 마지막 끝물. 그래서 뭐 저는 밈코인장이 상당 부분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인식 자체를 깎아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알트코인은 뭐 몇 년 이렇게 홀딩해가지고 펀더멘탈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물 들어왔을 때 잠깐 크게 먹고 쓰레기처럼 그냥 던져지는 게 알트코인이다라는 뭐 일종의 뭐 약간 그런 인식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평 레벨로는 이제 여기가 이제 딱 지지 저항 레벨인데 아마도 연말까지 여기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난 8월 저점 대비 충분히 5배에서 10배까지 올라가는 알트코인들이 꽤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 추세까지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사실상 가장 이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이 어덜스 도미넌스 섹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지난 4개월 여기 구간에서 계속해서 담으신 분들이시라면 알트코인 좀 여기 자리까지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자리까지. 여기에서 이제 돌파를 하느냐 한번 다시 쳐박느냐 이제 문제만 남았을 뿐이죠. 네. 그래서 연말에 과연 어떻게 알트코인들이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살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는 정말 이제 좀 기준으로 조금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탈출의 기준으로 UTXO 특히 1개월에서 3개월 밴드하고 3개월에서 6개월 밴드 네. 요런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 네. 다시 뚫어내는 자리 네. 골크가 일어난 자리 좀 이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이제 보라색 선 위로 이제 막 올라온 거예요. 하늘색 선만 뚫게 되면 제법 큰 상승이 나오고 다시 보라색 선이 재돌파 당할 때가 1차 탈출 자리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때 여기 자리에서 탈출했으면 부처빙 피할 수 있었고요. 이 보라색 라인 아래로 보라색 밴드 아래로 차트가 일본 기준 내려왔을 때 주봉 기준 내려왔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탈출했으면 뭐 알트코인도 거의 최고점에 탈출하는 거죠. 네. 루나 사태는 당연히 피할 수 있었을 거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흐름 조금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TC 물량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OTC 물량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네. 일단 30일 증가량 자체도 거의 완벽히 리셋 직전까지 내려와 있고요.
절대치도 보시게 되면 지난 9월에 최고점을 찍은 이래로 절대치 자체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절대량보다는 보시다시피 30일 동안의 증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OTC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 물량도 증가할 거고 30일 밸런스 체인지도 이제 변화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실은 거래소 내부 물량의 변화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물량의 변화도 상당 부분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 내부 물량이 딱히 뭐 올라간다라는 신호는 없죠. 내부 물량이 딱히 올라간다는 신호는 없는데 세력들이 계속 여전히 매집 중이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대표적인 이제 온체인 지표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 이제 우리가 탈출을 하려면 이 물량이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뭐 아시다시피 네. 그리고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렇게 다시 업사이드로 고개를 돌려야 되거든요. 네. 업사이드로 고개를 돌려야지 우리가 사실상 탈출할 자리거든요. 네, 과연 거래소 물량 자체도 이렇게 업사이드로 고개를 돌릴지 하반기에 네, 10, 11, 12 네. 결국 이 사이클이 이제 나오게 되면 저희는 이제 탈출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이때도 보시게 되면 11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업사이드로 바뀌죠.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그 전까지는 계속 거래소 물량 자체가 다운사이드로 되었다가 이때부터 이제 업사이드로 고개를 돌리잖아요. 네. 여기까지 계속 떨어지다가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지죠.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지다가 여기에서 이제 업사이드로 거래소 물량이 바뀌죠. 네. 이 흐름이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저희는 연말에라도 탈출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이런 움직임이 만약에 급격하게 나온다 그러면 근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계속해서 물량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가 번개롭게 턴어라운드하는 시기가 정확히 11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움직임도 조금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전히. 네. 그래서 이게 유통기한을 늘리는 것은 뭐 제가 봤을 때 뭐 트럼프의 당선도 당선이지만 반드시 비트코인이 네, 고점을 강하게 뚫으면서 신고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도미넌스가 한번 쭉 올라줘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 아직도 이제 하락론자들이 꽤 많죠. 빅숏을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아니다. 네. 근데 곧 이제 수능까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니지만 네. 멀지 않은 것 같기는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제 얼마나 크게 먹을까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디에서 이제 탐욕을 줄이고 탈출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고민을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뭐 설문조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빠르면 올 연말이 될 수도 있고요. 내년 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가을 겨울쯤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흐름, 그 다음에 UTXO 에이지 밴드의 지지, 그 다음에 돌파의 흐름 좀 잘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흐름이 상당히 좋네요. 네, 단기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단기 흐름이 상당히 좋네요. 이게 결국 지켜지는 모양새가 나오네요. 네, 제가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놨던 이게 결국 지켜질 것 같습니다. 4시 한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추세가 이 추세인데 아침 흐름이 나쁘지 않죠. 주말 아침 흐름이. 네. 결국 네, 테스트에 성공하고 네, 올라가는 모양새죠. 네. 이게 이제 전체가 하나의 이제 트래블만도 정추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벽히 개미털이를 한번 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죠. 정추세가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추세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차트적으로도 한번 개미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지만 동시에 CPI가 안 좋게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뉴스로도 또 한번 개미들을 완벽히 조금 풀어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차트적으로도 상승 추세를 깨버렸고요. 네. 뉴스까지 동반했다. 네. 이 흐름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10월을 꼭 참고하시라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결국 지난 10월에 대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움직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때도 네,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지켜줄 거라고 예상했던 추세를 이렇게 한번 깨먹어 버리죠. 네, 그리고 추세 복귀 이후로 결국에 이 장장 6개월, 7개월짜리 구조가 돌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결국 이 구조가 이제 이 박스권 구조가 이 지랄 맞은 거의 7개월 넘는 박스권 구조가 상방 돌파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냥 다는 못 데려가는 거죠. 개미들 털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사태가 처음으로 이때 터졌고요. 여기 구간에서 제가 매매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는 이제 수익 가짜 뉴스
소동이 있었고요. 여기 구간에서는 그래서 아마도 그 7만 달러 돌파 전에 뭐 한바탕 또 소동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한번 털고 여기 또 곱게 돌파할까, 여기를 곱게 돌파시켜 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네. 여기 돌파 전에 다시 한번 또 뭔가 이 구조 돌파 전에 다시 한번 또 개미들을 혼란시키는 작업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파 전에 여기 부분에서 아마 분명히 또 개미들을 즉 숏쟁이들의 환호성을 울릴 만한 뭔가 하나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네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개미들을 혼란시키는 무언가가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단기 추세가 되게 괜찮네요. 네, 단기 추세는 되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말 동안은 네, 이제 엑시드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이에요. 마무리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결국 이제 뭐 이때 데자뷰가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국 이 데자뷰가 될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이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그냥 시즌이 잠깐 종료, 완벽히 이제 이 암호화폐 시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사이클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네. 여기를 못 뚫고 정고점만 살짝 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올해 사이클이 여기를 못 뚫고 아니면 뚫고 살짝 트랩 주면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뭐 이때처럼. 네. 이게 실은 이제 가장 최악의 케이스죠. 고점이 대략 정고점 살짝 넘는 한 8만 달러 정도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케이스가 사실상 최악의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마지막 이제 정고점 뚫으면서 물량을 다 정리하는 세력들이 여기를 뚫어내는 척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세력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당선 물량을 다 던지는 거죠. 네. 이거 외에는 개미들이 세력의 그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트리거를 만들어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선물 ETF가 처음으로 통과됐죠. 이게 뭐 코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뉴스였어요. 여기 이제 중고점 살짝 돌파하면서 여기 라인 돌파하면서 이 뉴스를 뿌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악재가 나오면 사야 돼요. 네, 뭐 저는 CPI 호재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고요. 호재를 조심해야 된다. 호재를 조심. 뭔가 개미들의 매수 심리를 확 자극하는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조금 조심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또는 12월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를 뚫어낼 때 정말 합성대법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 자리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흡성대법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이 폭발하는지 비트코인이 폭발하는지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역으로 이제 얘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컵앤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 흡성대법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과 함께 에이브 막 디파이 계열들이 얼씨구나 좋다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언론에서도 막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디파이에 미쳐있는 트럼프 아들내미 얘기 나오면서 SEC 의장도 충분히 그 트럼프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SEC 의장이 나오고 그러면 막 장이 들썩들썩 할 거라고요. 네. 근데 과연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38만 달러까지 내년까지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완성이 돼요. 결국 이제 이게 컵앤들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컵앤들이 되면서 이렇게 컵앤들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결국 내년 이제 38만 달러 시나리오가 뭐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컵앤들이 만들어지면서 마지막 이제 급격한 바나나 존이 나오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 이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비트코인은 뭐라고요? 여기 뚫어내는 게 어렵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를 뚫어내는 게 어렵지, 여기를 뚫어내는 게 어렵거든요. 2년이 걸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2년이 걸린다고요. 네.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2년이 걸립니다. 네. 2년이 걸려요. 네. 근데 정확히 그 정도의 상승분을 다시 올리는 데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몇 프로냐면 300%를 올리는데 2년이 걸리지만 다시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대로 300%를 올리는 데는 딱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요. 네.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300%를 300% 좀 넘게 올리는데 2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어쨌든. 네.
근데 그만큼 300%를 다시 올리는데 몇 개월이면 충분하다고요? 여기 돌파하는 순간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내년 가을에 제가 뭐 그 트레이딩비에 올려놨던 내년 9월에 38만 달러 찍는 시나리오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고 비트코인 이 차트에선 자주 일어난 되게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때는 아담 앤 이브를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아담 앤 이브를 만들었고 네. 지금은 컵앤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이때는 아담 앤 이브, 지금은 컵앤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를 뚫는 과정에서 최소 2달 동안 강력한 흡성대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자리는 여기 자리인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여기 자리인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